나는 얼마 전 옥스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제임스 콜린스의 논문을 읽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Adaptive Cognitive Processing in High-Speed Societies. The Korean Pali Phenomenon and its Evolutionary Advantages. 고속 사회에서의 적응적 인지 처리, 한국의 빨리빨리 현상과 그 진화적 이점. 한마디로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생존 스킬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뭐야, 빨리빨리가 대단한 능력이라고. 그냥 성격 급한 거 아니야? 그런데 논문을 읽을수록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단순한 문화적 특성을 넘어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고 위기 상황에서 최고의 결단력을 발휘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이 논문을 쓴 제임스 교수는 왜 빨리빨리를 연구한 걸까? 그리고 그는 대체 어떤 결과를 발견한 걸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놀랄 겁니다. 제가 이 논문을 추적하면서 겪은 놀라운 일들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논문의 내용을 깊이 파고들수록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콜린스 교수는 단순히 책상 앞에서 이론을 정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서울, 부산, 대구, 심지어 제주도까지 돌아다니며 수천 명의 한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험과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교수는 한국인과 영국인을 대상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당신은 비행기를 놓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식당에서 주문이 밀려 음식이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영국인 참가자들은 대체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비행기를 놓치면 다음 비행기를 타야죠. 기다리는 것이 맞죠. 어쩔 수 없잖아요. 반면 한국인 참가자들은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공항 직원에게 문의하고 빠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직원에게 먼저 요청하고 다른 메뉴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한국인들은 단순히 빠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교수는 이를 즉각적 문제 해결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한 문제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인류 진화의 정점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멍해졌습니다. 빨리빨리가 진화적 능력이라니?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이 문화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강력한 생존 스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제임스 교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왜 빨리빨리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직접 제임스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임스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독자입니다. 교수님의 연구 논문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빨리빨리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삶의 방식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이를 인류가 진화해온 방식 중 하나로 해석하셨더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수 드림. 솔직히 답장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무명의 한국인에게 답장을 줄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김민수님께 안녕하세요. 제 논문을 읽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연구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것이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인류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인들이 보이는 특정한 인지 패턴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위기 대처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특징이 어디에서 기원한 것인지 알고 싶어 한국을 방문했고 직접 실험을 진행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더 깊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제임스 콜린스 드림. 저는 이 답장을 읽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빨리빨리 문화란 무엇이었을까? 어떤 사건이 그를 이렇게 놀라게 했을까?
그리고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교수는 한국에서 빨리빨리의 위력을 직접 체험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한국에서 겪은 사건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목숨을 구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임스 콜린스 교수는 원래 빨리빨리라는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단순히 조급함이나 급한 성격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겪은 한 경험 때문에 빨리빨리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 가까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교수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인지 심리학과 문제 해결 능력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각 나라의 문화가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의 연구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한국인 제자 이선우가 한국을 방문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한번 와보세요. 한국의 사고방식은 서구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는 연구할 가치가 충분해요. 제임스 교수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2주 동안 서울과 부산에서 일반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 상황을 관찰하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방문 5일차, 제임스 교수는 서울에서 한 학회에 참석한 뒤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는 유명한 한식당에서 불고기와 김치찌개를 맛보며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친 후 갑자기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숨이 막힌다, 목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지는데, 그는 식사를 하다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원인은 견과류 성분이 들어간 반찬이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먹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큰일 났다. 영국이었다면 응급차를 불러야 하고 최소 10에서 15분은 기다려야 할 텐데.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그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식당 직원과 주변의 한국인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직원이 괜찮으세요? 알레르기 반응이신가요? 라고 물었고, 어떤 손님은 이거 심각한데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같이 갑시다. 라며 서둘렀고, 또 다른 손님은 택시 잡을 필요 없어요. 제 차 타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단 30초 만에 그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근처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응급실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4분. 한국에서라면 응급차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고 직접 행동에 옮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그는 즉각적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큰 위기 없이 상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빨리빨리인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강력한 생존 능력이었다는 것을. 이 사건 이후 제임스 교수는 연구 방향을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사고방식이 문제 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이 가진 즉각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심리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관찰한 빨리빨리 사고방식이 인류의 생존 전략과 연결될 가능성을 논문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연구가 바로 Adaptive Cognitive Processing in High-Speed Societies, The Korean Pali-Pali Phenomenon and its Evolutionary Advantages. 고속 사회에서의 적응적 인지 처리, 한국의 빨리빨리 현상과 그 진화적 이점. 이 논문은 전 세계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빨리빨리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인간이 생존을 위해 진화해온 방식 중 하나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교수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유독 한국인들에게서 이런 사고방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걸까?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리고 그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은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심합니다. 병원에서 회복한 후
제임스 교수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빨리빨리 사고방식을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위기 상황에서 단 한 명도 기다리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이었다면 사람들이 그냥 119를 부르고 가만히 있었을 텐데,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두가 즉각적으로 움직였다.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다. 그는 그날 이후 빨리빨리의 본질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한국인들을 직접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제임스 교수는 여러 연령대의 한국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다리면 손해예요. 빨리 움직여야 해결됩니다. 어릴 때부터 눈치껏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시간을 낭비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요. 그는 이 말을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빨리빨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이 뿌리내린 생존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걸까요? 제임스 교수는 한국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을 조사하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쟁과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민족. 한국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전쟁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20세기만 해도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엄청난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과 경쟁 사회. 1950년대 전쟁 직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압도적인 속도와 효율성을 요구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죠. 기술 발전과 초고속 인터넷 환경.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에서조차 느린 속도는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것 자체가 답답한 일로 여겨지게 되었죠. 제임스 교수는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빨리빨리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진행한 실험 중 하나는 결정 속도 테스트였습니다. 시험 방법은 한국인과 영국인을 대상으로 10가지 문제를 제시합니다. 제한 시간 내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합니다. 결과를 분석하여 사고방식의 차이를 연구합니다. 시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영국인들보다 평균적으로 2.5배 더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결정의 정확도 역시 매우 높았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인들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더 빨리 찾아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사고방식은 단순한 성급함이 아니다. 이것은 오랜 역사적 경험과 환경 속에서 발전한 생존을 위한 최적화된 문제 해결 능력이다. 한국에서의 연구가 끝난 후 제임스 교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빨리가 단순한 조급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한국인의 강점이며 오히려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미래를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의 연구는 이후 세계 여러 학자들에게 주목받았고, 빨리빨리는 단순한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 인류 최강의 능력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빨리빨리 문화가 가진 또 다른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과연 무조건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제임스 교수는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임스 교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빨리빨리가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라는 점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인의 문제 해결 방식 실험은 제한된 시간 내에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라입니다. 시험 방법은 한국인과 영국인을 대상으로 복잡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진행합니다. 목표는 가상의 도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제한 시간은 단 10분. 참가자들은 제한된 정보와 자원을 활용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과는 한국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3분 40초 만에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반면 영국 참가자들은 평균 7분 50초가 걸렸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인들이 내린 결정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즉각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는 것이 제임스 교수의 분석 결과입니다. 한국의 빨리빨리가 세계를 바꾸는 사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빨리빨리 사고방식이 실제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례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세계 최고 속도로 성장한 한국 IT 산업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보급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인터넷 인프라를 정비하는 동안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을 전국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이 빠른 대응 덕분에 오늘날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K-POP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BTS, 블랙핑크 같은 글로벌 스타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빨리빨리 문화 덕분이었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시장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도 타 국가들보다 훨씬 앞서갔죠. 세 번째, 코로나19 팬데믹에서의 대응 속도는 굉장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대응책을 고민하는 동안 한국은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신속 진단 키트, 실시간 확진자 동선 공개 등 혁신적인 방안을 빠르게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팬데믹 초기에 가장 성공적으로 감염 확산을 막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빨리빨리는 완벽한 능력일까? 제임스 교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새로운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일까? 빨리빨리가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는 몇 가지 사례에서 빨리빨리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제품을 빨리 출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완벽한 품질 검증 없이 시장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품을 출시한 후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때로는 너무 빨리 결정하려다 보니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이나 공사 분야에서는 너무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안전 문제가 생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효율적이지만 그만큼 경쟁도 심하고 바쁘게 돌아갑니다. 직장인들은 빠른 결과를 요구받고 학생들은 빠른 성장을 강요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빨리빨리가 사람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교수의 결론은 빨리빨리는 강력한 능력이지만 때로는 신중함과 균형이 필요하다. 그는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서 빨리빨리와 신중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조직과 기업이 참고할 만한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교수의 연구가 발표된 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애자일 전략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며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한국식 업무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한국의 초고속 인프라 구축 방식을 연구하며 도시 개발과 교통 시스템에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빨리빨리 사고방식을 배우기 위해 기업 경영 방식을 바꾸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제임스 교수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빠르게 적응하고 즉각적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미 이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이 가진 빨리빨리 사고방식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제임스 교수의 연구는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빨리빨리가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인류가 미래 사회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는 빨리빨리가 항상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일까? 빠른 결정이 오히려 실수를 낳거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는 한국에서 진행한 연구 속에서 빨리빨리가 초래하는 부작용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제임스 교수는 한국에서 빠른 제품 개발과 혁신적인 기술 도입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빠르게 진행된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한 스마트폰 제조사는 최단기간 신제품 출시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경쟁사보다 먼저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연구와 테스트 과정을 단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터리 결함이 발견되지 못했고
출시 후 대규모 리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도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결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임스 교수는 한국에서 건설된 한 대형 건물에서 설계 오류로 인해 개장 후 보수 공사를 해야 했던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특히 안전과 품질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빨리보다 정확하게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왜 모든 것이 이렇게 급할까? 제임스 교수는 한국인들이 빨리빨리를 강력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한국 사회가 속도에 집착하면서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업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야근과 초과 근무가 당연시되는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빠른 성과를 요구하는 문화 때문에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번아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학습 시간을 소화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빠르게 좋은 성적을 내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강합니다.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빨리빨리는 강력한 장점이지만 그것이 개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때는 신중한 균형이 필요하다. 속도가 중요한가? 아니면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가? 제임스 교수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이 빨리빨리 덕분에 가능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빠른 성장을 목표로 공격적인 전략을 펼칩니다. 하지만 너무 빠르게 확장하다가 장기적인 운영 전략이 부족해 실패하는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속도를 강조하는 교육 환경 때문에 깊이 있는 연구보다 빠른 성과를 내는 것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빨리빨리는 강력한 무기지만 때로는 깊이 있는 사고와 장기적인 전략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제임스 교수의 고민은 빨리빨리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 였습니다. 제임스 교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빨리빨리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성은 한국을 강하게 만든 원동력이다. 하지만 너무 속도에 집착하면 실수가 발생하고 장기적인 발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한국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현대적인 접근 방식을 모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빨리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능력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름과 신중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빨리빨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제임스 교수는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 빨리빨리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세계적인 기업들과 한국의 조직 문화를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빨리빨리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되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단기적인 성과를 중시하되 장기적인 목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속도를 높이되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빨리빨리가 인류 사회에 주는 궁극적인 의미를 정리하게 됩니다. 제임스 콜린스 교수의 연구는 단순히 한국 사회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빨리빨리가 미래 인류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능력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사고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의 연구 결과는 세계 각국의 기업과 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IT 혁신, 위기 관리, 스타트업 문화 등에서 빨리빨리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문화가 아니다. 이것은 미래 사회를 주도할 강력한 문제 해결 능력이다. 제임스 교수는 미래 사회에서 빨리빨리 사고방식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느린 결정과 대응은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 전염병, 경제 위기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빠른 실행과 즉각적인 피드백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중함이 중요한 시대였지만 앞으로는 빠른 적응력이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연구가 끝난 후
제임스 교수는 한국에서 배운 빨리빨리 사고방식을 전파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가장 빠르게 찾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한국인의 빨리빨리 사고방식입니다. 그의 연구는 옥스퍼드 대학뿐만 아니라 미국의 하버드, MIT, 스탠퍼드 등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강의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연구 보고서에서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다. 이것은 인류가 앞으로 맞이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이제 빨리빨리는 더 이상 한국만의 특성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생존 전략이 된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응력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미 이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한국의 빨리빨리를 배워라.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빨리빨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단순히 성격이 급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미래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최강의 능력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흥미로운 연구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